우선은 이거는 장기 국익 관점에서 커리어나 전문가, 그러니까 외교안보를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21세기 최대 미국의 패권 경쟁 국가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은 아시아를 이제 놓을 수 없는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럼프 때 나온 게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이미 인식이 됐고, 피벗 투 아시아 해가지고 아시아 회귀였고 이제 집중을 아시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철군을 한 결정적인 셈법에도 더 이상 무분별하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 투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외 파병된 이제 중동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2기의 변수가 무엇이냐. 트럼프 1기는 아직까지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약간 미국식의 표현인데, 트럼프 1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기 세력화가 좀 공고하,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길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이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커리어 군인들 그리고 커리어 관료들, 국무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은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방위분담금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크 에스퍼 장관도 그 자기 회고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존 볼턴도 자기 회고록에서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기 국익 관점에서 이건 안 된다. 나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라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어쨌든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이제 D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1기 때 직접 이제 대통령과 이 주한미군 문제를 이제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였죠. 고위 관리한테도 사실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크 에스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자기 국익에도 되는 건데, 결국에 트럼프 이거 그냥 수사로 협박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결국 안 하지 않을 거냐. 근데 제가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양쪽 다 설득하려는 중재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됐다면 하십니다. 장기 국익 관점에서 맞지만 트럼프는 인식이 다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정말 뺄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공격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주한미군들이 지금 밀집 대형으로 지금 다 캠퍼 프리에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활용성이라는 게 이제 한미연합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하기에는 자원의 낭비, 비용이 있는 데다가 문제는 트럼프 생각은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어쨌든 그 희생이 될 경우 우리가 연루가 되지 않느냐. 그 우리가 불필요하게 연루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부터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할 게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결국은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거 왜 우리 돈을 내야 되냐, 말이 안 된다라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했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미사일 방어망에 완전히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는데, 한국은 어쨌든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산불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통합되지 않는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지난번 이제 출연 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발사의 결정세법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는 고체열로 되고 회피기동형 미사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도 이제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취약성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지고 싶지 않는 세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장기국익 관점에서는 취약성도 있지만, 또 미국이 중국을 전진기지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쓸 수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나는 그걸 신경 안 쓰고 나 때 유산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는 맞아요. 과연 주한미군이 어쨌든 그 중국 견제 관점에서 미국한테 이로울 때는 뺄 수 있을까?
근데 트럼프 셈법에서는 주한미군 취약성,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고 밀집 대응이 있고 그렇다고 미사일 방어망도 통합돼 있지 않고 괜히 여기 있다가 진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뭐 우리도 그렇게 커밋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어쨌든 내 때 전쟁이 아니라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까 조언했던 사람들도 자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고위 관리한테 이렇게 됐다. 트럼프 갖고 장난치지 마라. 감히 니네가 뺄 수 있겠어? 니네 국익에서 그렇다 고 정말로 뺄 수 있다. 그래서 브링크맨십이라고 외교에서는 벼랑끝 외교라고 하죠. 벼랑끝 외교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일기와 이기는 좀 셈법이 많이 바뀐 겁니다. 결국 주한미군 이제 철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를 설득시키려면은 결국 동맹의 가치, 대중국 견제에서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배치했을 때 그러면 한국이 나한테 뭘 줄 것인데 그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최우선 어젠다,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뭘 나한테 제공해 줄 것인데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